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아, 너무 덥죠? 네, 벌써 네. 날씨가 한 30도가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완연한 여름 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이 5월 20일 무렵이 여름의 두 번째 절기인 소만이거든요. 근데 소만. 이제는 진짜 절기가 무색해진 것 같고 네. 실제로 어떤 기사에서도 기후가 요즘에 좀 이상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네. 이 절기라는 게 참 무색해졌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때 아닌 폭염이 강타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올해 봄철 이상 고온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는 여름이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도 30도 안팎의 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세계 곳곳에서도 때이른 폭염으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는 느낌. 봄, 가을은 느끼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옛날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네요, 정말. 네네네. 근데 오늘 날씨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기후 위기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 위기 많이 네. 들어봤죠. 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분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양한 대응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와, 호모 디지쿠스 네. 이제 기후 위기까지 다룬다 이거죠. 저희는 진짜 그 주제에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다음 주 모실 분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에요. 뻥 좀 치지 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자, 오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60Hz의 김종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제가 방송을 잘 몰라서 네. 긴장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출연 첫 출연? 네,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아우, 저희가 영광이네요. 그러면 예. 오늘 바짝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질문 많이 할 거거든요. 좀 날카로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어떤 것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일단은 60Hz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아하.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60Hz가 CES 2023에서 상을 받았대요. 그래요? 네, 에너지 스크럼으로 지속 가능성, 에코 디자인 및 스마트 에너지 분야 혁신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일단 축하드릴게요. 와, 와. 세계적인, 와. 근데 에너지 스크럼이 뭐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스크럼? 스크럽이고 스크럼. 죄송합니다. 아, 예. 저희가 이 정도로 질문 드릴 거거든요. 편해지셨죠? 네, 일단 그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럭비 경기에서 이렇게 팀이 그룹을 지어서 대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스크럼이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도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 네.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네.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전기차 이런 소규모인 분산 전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에너지 스크럼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분산 전원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니, 그 CES는 진짜 매년 전 세계에 눈이 집중되는 그런 행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을 타신 건데, 뭐 예상은 하셨어요, 혹시? 아니면 기대는 하셨는지? 사실 뭐 예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분야 자체가 CES에 참가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또 수상을 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받는 경우는 또 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은 못했는데 네. 또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수상한 것 같습니다. 겸손의 말씀. 네. 궁금해. 상금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요, 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회사들 늘어날 테고. 예, 실제로 당시에 전시할 때만 하더라도 네. 많은 회사들과 미팅을 했고요. 네. 그 이후로도 글로벌 투자사들이나
또 국내 관람을 오신 대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이야, 상을 좋습니다. 받고 난 전후가 확실히 다른가요? 예, 약간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기업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네. 더 수준이 많이 오. 올라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60Hz라는 이 기업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60Hz라는 기업명이 이런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교류 전력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교류 전력의 특징이 주파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가 완전히 균형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전력망 주파수가 60Hz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균형을 잡아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일을 좀 해보고자 전력망 안정, 균형을 상징하는 주파수인 60Hz에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심오하네요. 네, 심오하네요. 예. 근데 이 대표님이 심오한 말씀을 다른 매체에서 좀 하셨어요. 그래요? 네. 인터뷰 내용을 하나 보니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저는 독일에서 5년간 거주를 했는데 네. 제가 친환경 재생 에너지만 선택적으로 구매를 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OECD 주요 국가들이 다 그런 권리들이 소비자들한테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전력을 선택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마 아리백이라고 아리백.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것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기업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개인들 중에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서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네.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해상 풍력 에너지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이 재생 에너지 공급이 현재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정도 숫자는 OECD 평균보다도 낮고 그리고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보다도 낮은 그런 숫자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건설되지 못한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허가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가 인허가 절차에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 수용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평균적으로 좀 더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뭐 있습니다. 님비나 핀피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있어 보여. 아무래도 주민 이 여러분들께서 말을 하려고 몇 년 기다렸는데 예,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큰 프로젝트를 할수록 아무래도 킬로와트 시당 단가가 줄어들게 되는데 한국은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 주민 수용성 문제,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환경 이 3가지가 어우러져서 한국은 좀 더딘 편이다 이렇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조금 있습니다. 더디군요. 예. 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 아리백. 아리백. 사실 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자 조사를 한번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리백이란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RE100 is a global campaign through which multinational companies like yours commit to sourcing 100% of their electricity from renewable sources. The Pacific markets, especially Japan and in South Korea, where a number of laws are named after RE100. 여기서 말하는 재생에너지는 석유,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생산된 전력만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리백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리백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받는다고 합니다. 가입이 끝이 아닌 거네요. 네.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다만 아리백은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취지의 이 자율 캠페인이라서요. 하청이나 유통을 포함한 제품 생산 이용 전 과정에 사용하는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본사에서 납품받는 부품, 사용하는 재료, 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은 계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등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아리백 제도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은 연간 전기 사용량이 100기가와트/아워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 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 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백이 진짜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네. 할 수가 저는 있겠네요. 누가 강제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네요. 아리백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대표님께서 이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도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지도인가요? 네, 국내에 10만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어디에 있고 오늘 발전량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내일 발전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네. 지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햇빛바람 지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고 현재 아리백에 관심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발전 관련된 이해관계자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오, 햇빛바람 지도를 보면 뭘 알 수 있는 이름이 되게 예쁘다. 예쁘긴 예쁘다. 하네. 네. 햇빛바람 지도에 들어오시면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8만여 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오늘 발전량이 얼마인지, 내일 발전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기상정보 AI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어떤 사용자분들이 예. 클릭해서 보시나요? 네, 예를 들면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본인의 발전소가 발전량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십니다. 그쵸. 그것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는 없어서 일기예보 보시듯이 저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 관계자분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발전소들을 구성을 하면은 본인들이 아리백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햇빛 바람 지도를 AI가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날씨 믿을 수 있어요? 기상청 정보 믿을 수 있냐고요?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도가 네. 사실 믿을 만한지 아닌지는 저는 약간 미심쩍은데요. 그러니까 기상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기상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기상청뿐만이 아니라 미국 해양대기청 자료까지도 참조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네. 한국기상청 자료도 꽤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네. 국제 수준에 근접한 결과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기상청에 대해서도 믿을 만한 정보를 생산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세차하면 무조건 비 와요, 다음날. 제 햇빛 바람 지도를 쓸 의향은 없으세요? 우리도 이용해야겠네. 아니, 저는 비가 안 오는 그 주에 세차를 하거든요. 비가 오더라고요. 우리 기상청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각보다 사실보다 더 큰 건 맞는데 그러나-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국제적인 수준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네, 믿을만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 햇빛 바람 지도를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하고 계신 거고 그 외에도 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또 어떻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 강의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보통 IT 업계는 이렇게 꽁꽁 싸매고 숨기지 않나요? 그것이 사실 하나의 큰 흐름이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오픈 소스를 표방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본인들이 AI 기술을 개발을 하면 개발하자마자 다 공개하는 식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오픈 소스 모델이 시장에서 이미 더 성공적이라는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 공유하는 것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거 무료로 공개를 했잖아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돼요? 궁금합니다. 네. 네, 햇빛바람 지도에 들어오시면 발전량 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맞춤형 기능 내지는 개발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그때 이제 좀 더 비용을 부과를 해서 받는 형식으로 만들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고편만 공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본편은 이제 유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쵸. 한번 써봐라. 네,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 되니까 기업이란 네, 게. 맞습니다. 예. 햇빛 바람 지도 무료로 공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도 많이들 강의를 지금 해주고 계신데 배우고 계신데 다른 분들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해서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점들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햇빛바람 지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햇빛바람 지도에는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을 예측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다만 그 대상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상 정보와 그 외 여러 가지 정보들을 AI 모델에 넣어가지고 내일 시간대별로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될 것인가 풍력 발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에너지 스크럼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을 하냐면 네. 최근에는 다양한 분산 전원들이 한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네. 과거에는 그 기름을 넣는 그런 동작만 했지만 현재는 그렇진 않고 주유소 옥상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하고 연료전지도 설치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설치하고 이런 복합 에너지 공간으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전기차 타실 텐데 네.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주유소도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 공간에 굉장히 다양한 분산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연료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그러한데요. 이런 것들의 공급과 수요,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예측을 하고 스마트하게 스케줄링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저희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이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네, 흔히들 여름철에 네. 블랙아웃 위기가 온다, 네, 에너지가 네. 모자란다 이런 거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네. 계속되는 폭염에
최대 전력 수요도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여름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같은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사이에 불균형이 생겨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에너지가 모자란 것만이 문제는 아니고 남아도 문제는 생기고 중요한 거는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되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난 세상을 상상을 해보시면 내일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비슷하게 맞추려면은 하루 전에는 발전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전량 예측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은 기업의 이런 재생에너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태양열 이런 거는 나중에 개인도 충분히 가정에서도. 네, 가정에서도 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 이상을 개인이나 협동조합이 사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때는 개인들이 소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생에너지 기술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걸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최근에 해상풍력이나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네.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는 원스톱샵 이런 식으로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는데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 한국에서는 일단 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소형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소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 비용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비하드웨어 비용이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비하드웨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마켓이 유통시장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되신 분들께서 이 방송을 혹시라도 지켜보고 계시다면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60Hz라는 사명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바로 느껴지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또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20%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자면 3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거든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유통,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서비스를 IT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30년까지 우선. 예. 예. 진짜 우리도 이렇게 멋진 사업 하나 해봐요. 의미도 있고 네. 돈도 되고 대표 그러니까. 명함도 있고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래도 창창하고. 네. 아무튼 너무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참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드린 것 같고요. 네.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 패턴인데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입니다. 이 재생에너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부터 먼저 가봐도 될까요? 예. 네, 그럼 제가 먼저. 저희께 괜찮으면 갖다 쓰셔도 돼요. 네. 사실 예. 저는 오늘 에너지를 아끼는 차원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업무 테마입니다. 예? 손동작 하나로 표현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터미네이터인가요? 맞아요. 미래 산업의 에너지. 네. 아을비백.
역시 아. 최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미래의 에너지를 네. 끌어다가 지금 사실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들으니까 AI가 미래의 환경까지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엄지 한번 가볼게요. 엄지 여기. 네, 갈게요. 시작. I'll be back. 좋습니다. 네, 저는요 네. 재생에너지란 한마디로 바다다. 바다다? 아나바다. 아나바다? 자원을 아껴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다시 행위. 쓰고. 이것이 바로 재생에너지다. 참, 죄송합니다. 재생에너지. 예. 아니 왜냐면 에너지라는 건 자원이라는 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바꿔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나눠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아껴 써야 되고 네. 이게 아나바다. 이 자원에도 해당된다. 저 대표님한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우리가 아껴 쓰는 거 이거 중요한가요? 아껴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이 싸다 보니까 사실 좀 덜 아껴 쓰시는 경향이 맞아요.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공기관 공공이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아나바다, I'll be back. 대표님께서는 재생에너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뭘까요? 네,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움찔했는데요. 네. 오. 사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면서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저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와버린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와버린 미래군요. 멋있네요. 와닿는다. 네. 예. 우리는 이미 지금 미래의 것들을 갖다 쓰고 있으니까 이미 와버린 미래다. 저희 만약에 편집권을 저희가 드린다면 두 개 중에 어느 걸 나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I'll be back이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그쵸. 오, 좋아요. 네. 예. 잘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항상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그런 지구인의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에너지가 사실 되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와버린 미래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많이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AI가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환경에 대해서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 느끼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안녕.